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일부를 1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한 품목 중에서 셀폰이라든가 랩탑 컴퓨터스, 비디오 게임 컨솔스, 그리고 신발, 의류 등의 관세는 12월 15일까지 그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월부터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쇼핑에 지장이 생기고 또 소비가 줄면 경제가 둔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 직후에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고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은 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장본인입니다. 그가 작년부터 거듭해서 무역 전쟁이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곧 손을 들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무역 협상이 계속이 되면서 중국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호되게 먹였는데 그래도 중국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우려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중국 관세 부과 연기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기업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미국 경제의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간의 사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2,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계속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더 사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5% 관세에서 10%를 추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8월 13일에 이 중에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9월이 아니라 12월 중순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대상 상품은 주로 주요 소비재 상품들입니다. 셀폰이라든가 랩탑 컴퓨터라든가 토이,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인데 연기의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혹시나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서 취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just in case 그리고 might have 등의 완곡한 단어를 구사했지만은 그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줄곧 미국의 소비자가 중국 관세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되풀이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현실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조짐이 있었고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인하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증시가 둔화되고 게다가 일부 주요 기업들이 자신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라고 화이트하우스에 요청을 하는가 하면 라비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사의 경우에 만일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만일 올리게 되면 스마트폰 한 대당 인상 가격이 한 $75에서 $1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세 면제의 압력을 준 여러 기업들 중에는 종교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화이트하우스는 바이블, 성경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를 연기하게 된 주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한 수입품들은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관세 수입품들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물품들입니다. 컴퓨터, 토이, 의류, 신발, 셀폰 등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피부로 그 가격 인상을 느낄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조사 그룹이 이 관세 증가로 인한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 상승을 액수로 계산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한 가구당 $300에서 $1,000까지 소비자 부담이 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면 미국 경제는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증시도 둔화합니다. 게다가 중소부 농가들이 중국에게 팔지 못해서 쌓여있는 콩과 옥수수가 지금 산더미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이로울 게 전혀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둔화되면은 내년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더 크게 증가된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지적 자산에 대한 보호, 또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또 미국 농산품 또는 에너지 상품에 대한 구매 확대,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지난 5월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2020년 선거 이후로 협상의 시간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교육협상 대표팀이 바로 다음 달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니까 통화 가치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래서 미국은 199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적으로 교육 협상을 풀 키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대부분의 소비업계 주요 기업들은 아직도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의 소비 업체인 Best Buy, Macy's, Target, Walmart 등이 이번 주에 손익 계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들의 장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는 12월 중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까지는 물가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를 3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휴대전화, 랩탑, 비디오 게임기, 장난감 등에 대한 관세 적용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주방용품, 화학물질,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등도 연기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가 미뤄진 품목들의 지난해 수입 규모는 1,560억 달러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려던 시점을 3개월가량 늦추기로 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지만 글로벌 투자 심리는 여전히 냉각기입니다. 시장의 리세션, 경기 침체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역전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리세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어제 국내 채권 시장에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1.665%까지 상승해 10년물 금리 1.685%와 비교해 불과 0.02%포인트 격차로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은행의 리세션 벤치마크로 알려져 있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는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우리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이용한다고 또다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니아주 모나코 석유화학단지 방문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적자는 매우 크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그들은 군사 설비를 비롯한 우리 것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자동차 공장을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미국에 짓고 있다고 자신의 대일 외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78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며 수년 동안 우리는 이들 나라들의 수십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국의 국경을 보호하지만 우리 자신의 국경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감시 의무를 이행하던 교도관 2명이 취침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감시 의무가 있었던 교도관 2명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수감돼 있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소장은 그의 사망 이후 임시 발령 상태가 됐고 그를 담당하던 교도관 2명도 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앱스타인 사망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10대 남성이 온라인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의 집에선 총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언론은 어제 FBI가 연방정부와 임신준단, 낙태 지지단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 협박을 가한 혐의로 저스틴 올슨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올슨이 살고 있던 오하이오 보드먼 수제집에서 소총 15정과 반자동 권총 10정, 탄약 만여 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카지노 설치 후보지 5개소에 대해 투자들이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업체의 보고에 따르면 높은 세금과 위치 등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후보지 5개소는 모두 시카고 남부와 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 지역의 범죄 다발 등의 이유로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세 노인이 자동차 절도범을 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레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6명의 10대들이 집 밖에 세워둔 자동차를 절도하려 하자 이 중 1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는 총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시 브라운 메디컬 센터의 총격 사건 용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는 40살 버나드 하베이는 월요일 이 병원 앞에서 라이플 총을 발사한 후 체포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제 법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64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최고 77도, 최저 63도. 금요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고 77도, 최저 66도. 토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1도, 최저 71도입니다.